전주는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도시의 규모 역시 가장 큰 곳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외형이 커지면서 도심 안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도심으로 빠져나가면서 원도심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투데이 전북에서는 이 도심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전주가 직면한 현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 전주.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전주는 그 외연을 꾸준히 확장해 왔습니다. 10몇 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고층 빌딩에 학교에 아파트에 이런 거 보면은 커졌나? 철저한 도시 계획에 따라 구축된 신도심은 깨끗한 주거 공간과 잘 정비된 도로, 생활 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까지 편리함을 추구하는 도시민들의 마음을 파고들며 정주 인구를 늘려갔습니다.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에요. 학교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걸어서도 마트를 갈 수 있고 극장도 갈 수 있고. 2005년 도청 이전과 함께 조성된 서부 신시가지를 시작으로 시 외곽에 들어서기 시작한 신도심들. 전주는 그렇게 큰 도시가 됐습니다. 많이 팽창된 느낌을 받는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우리나라 도시가 사실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행착오 중에 하나가 계속 그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굳이 불필요하게 밖으로 외곽으로 팽창해 나가는 그런 도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쉽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는 가장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건데요. 도시가 커지고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불똥은 구도심으로 튀었습니다. 동네에 활기가 사라진 겁니다. 이 집도 7, 8년 됐어요, 빈지가. 문이랑 다 녹나갖고 지금 못 쓰게 됐잖아요. 이렇게 문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빈집같이 안 보이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화분을 갖다 놨어요. 점점 비어가는 집들. 들어오는 사람 없이 빠져나가기만 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네가 그냥 텅 다 비었어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옛날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노인들이 많은 게 빈집이 많아. 실제로 도시 외곽에 새로이 조성된 신도심의 경우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도심은 정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 원도심을 떠난 사람들이 신도심으로 이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거주하고 있어야 될 거주 공간이 비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 노후화된 곳을 생활을 해야 되는 도시민 입장에서 주거의 공간으로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주택들보다는 아무래도 새롭게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 중심적으로 이동하다 보니 사람도 떠나고 기존에 있는 상권도 쇠퇴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런 공동화들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고 집이 비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이곳. 도시의 중추 역할을 해온 원도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원도심의 공동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기존의 시설대로 있는데 그 시설 이외에 정주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 사람이 애초에 살지 않으면 그 도심은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 도시의 기능을 갖다가 반밖에 사용 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도심을 외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주거 환경. 좁은 골목에 밀집한 노후주택은 편리함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방살이를 해도 자기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 놓을 자리가 없어서 안 돌아요. 이건 들어오더라니요. 건물이 새로 다 아파트식 같이 지어야 젊은 사람들 오지. 이런 주택은 안 살잖아. 여기에 대한 정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조성 시기를 보면 거의 40년, 50년 이상 경과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가 어떤 정비가 필요한데 그 정비 방식이라는 것이 공공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민간 부분도 될 수 있다.
정주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상권도 침체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전체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원도심이라고 하면 업무와 상업 중심지인데 그런 것들이 비어가게 되면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원도심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거기에는 역사 문화 자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이 되지 않게 되면, 그리고 신도시로만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도시에 별로 방문하고 싶어지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도시 자체의 어떤 정체성과 경쟁력이 상실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점점 나이 들어가는 원도심.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가면서 또 다른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살던 데가 좋은 곳이요. 그런데 옛날 집이라 다 춥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부터 빈집은 또 불량배들이 들어오네 어쩌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도 걱정이 되고, 방치하게 되면 우범화되게 되면 거기에 사회 문제도 생기게 되고 여러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도시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계속 두면 노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될 때는 다시 재투자를 통해서 그 노후화되는 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보수하고 개선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살기 불편할 수 있지만 한때는 꿈과 희망의 공간이었던 곳. 원도심은 이대로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하는 걸까요?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이 동네 맨 첫 번에 집을 지었어. 그렇게 하고 내가 이 동네 토주대감이나 한 가지요. 그래갖고 살기 좋은 동네다 했는데 지금은 주차장도 없지, 지붕도 새지. 그래갖고 이제 다른 동네하고 떨어지더라고. 우리 동네가 이제. 그때도 집값도 비쌌지. 옛날에는. 우리 동네가 호화주택이었었어. 그게 애들 왜 다 내보냈냐고 그런 길이 원도심 공동화는 비단 전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시 전체, 또 세계의 여러 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차이는 있지만 갖가지 방안과 정책을 수립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도시들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개항 140년, 살아있는 근현대사의 도시 인천. 거리 곳곳 지금도 도시가 걸어온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건물이 되게 오래돼 보이네. 간판이 천으로 돼 있네 여기. 여기 한번 들어가보자. 이젠 주위에서 찾아보기 힘든 풍경. 50여 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제명 공장엔 인천의 옛 이야기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 야 여기 엄청 바쁘게 일하시네 아침부터. 언제부터 그러면 일을 하고 계신 거세요? 여기가요 69년도부터 작업을 했는데 방앗간이었어요. 방앗간. 60여 년 정도 이렇게 영업을 하셨으니까 이거 계양로에 산 증인이시잖아요. 여기는 바빠가지고 사람들이 빈 틈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동인천이 상당히 번화가거든요. 개항과 함께 신문물이 들어오며 오랜 시간 사람들은 이곳을 인천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이끌었던 동인천 제물포항 일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옆 동네에선 180도 달라진 오늘날 도시의 형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개항로 쪽을 둘러보다가 잠시 위치로 옮겼는데 여긴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쪽은 2010년부터 도시 재생이 들어간 미니 신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물포역 인근,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미추홀구.
1,8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의 등장은 오래된 동네를 확연히 바꿔놨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 기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공간이 만들어져야 인구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의 유입 자체가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 2016년 이후 무려 절반가량의 인구가 늘어난 도화지구. 증가한 유입 인구는 도시 성장의 또 다른 발판이 됐습니다. 이쪽 지역이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워낙 낙후된 구도심이었는데 대단지 아파트 여러 가지 브랜드랑 공공기관, 대학교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권이 좀 많이 형성이 됐어요. 신축 아파트의 건설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원도심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사람들. 거주 인구가 늘어나자 침체해 있던 주변 상권 역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대단지가 형성되게 되면 일단은 정주 인구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그 일대의 상권들이 활성화되게 될 텐데 그럼 그 상권 활성화를 어느 쪽으로 갖다 유도를 할 것이냐가 아무래도 정말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도화지구 인근에 자리한 계항로. 2017년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돼 왔습니다. 거리가 지켜온 근현대 유산을 경쟁력 삼아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선 겁니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들은 그 특색들을 좀 잘 살리면서 보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주로서 조금 우리가 편안하게 그리고 좀 정비가 필요한 곳들은 정비를 해야 된다. 계항로 프로젝트는 제물포 르네상스라 불릴 만큼 인천의 도시 재생 중에서도 우수 사례로 손꼽힙니다. 인근의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날이 갈수록 거리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연령층, 특히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시는 손님이 많아지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좀 근처에는 이제 좀 외식하러 저녁에 외식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비를 통한 개선과 보존을 통한 가치가 맞물려 돌아가는 인천의 도시재생. 이를 통해 인천은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가 뉴트로 감성이라 그런지 사진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분위기 같아서 색다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보다 앞서 원도심 공동화와 인구 감소를 겪어온 일본. 이곳의 해결책은 뭘까? 도야마현 인구의 40%가 살고 있는 도야마시. 2005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해온 비결은 바로 경전철 연결입니다. これは都市計画で都市計画で用途地域というものを定めています。で鉄道については、この丸囲っている中心にそれぞれ駅があります。で鉄道については駅から、約500メートルの半径500メートルの場所を居住を誘導する区域としています。 도야마시가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택한 방법은 컴팩트 시티. 도시 중앙부를 거주 유도 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망 활성화로 접근성을 높여 시민과 도시 기능을 집적화한 고밀도 집중 거주 방식입니다. 100年後の街をどうあるべき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ていかないと都市の街っていうのは成り立っていかないのかなと。ですからそういったことを政策を転換することによって将来の街を見据えたことが今回の富山市の取り組みのポイントなのかなと思って。 사실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개발 시점의 비용보다 운영 관리에 대한 유지 관리의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그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미래와 도시구조 재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한 고민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로 부산에서도 도시 재생은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게다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80%를 넘어설 정도,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은 도시재생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산에 노후주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도 부산이 도시재생의 중심처럼 언급됐었는데요. 부산도 이러한 노후주택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가장 많은 것들이 재개발.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신항만 건설로 항만의 기능이 약해진 북항의 재개발, 시청 중심의 원도심 재정비 등 부산 곳곳 도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한 축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글로벌 허브 특별법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지금 부산시청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주거 거점, 생활권 도시를 만들기 위한 주거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998년 부산광역시청이 이전해온 연제구. 신청사를 중심으로 법원과 검찰청 등이 들어서면서 행정중심지로 개발됐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망 확충과 편리한 도심 인프라 구축 등 부산에 손꼽히는 중심지입니다. 시청이 있다 보니까 주위에 인프라가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마트도 있고요. 그런 이제 지리적인 장점이 좀 최고의 장점인 것 같은데. 하지만 탄탄한 기반 시설과 달리 노후 주택이 많아 주거 환경은 열악했던 상황. 2017년부터 이뤄진 주거지 재개발로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재개발하게 되면 그 확장과는 달리 그 도시 안에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거기에서 자면서 소비하면서 주변의 상권도 살아나고, 또 그 사람들이 어쨌든 주변에 있는 일자리도 거기 취직도 주변에 이제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의 장점이던 기반 시설의 주거 환경까지 개선되면서 연제구로 유입되는 인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구 감소에 주춤하던 학군도 되살아나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도 물론 우리 학령 인력 감소, 그리고 또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도 부산은 특히나 학생 수가 감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이제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학생 수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또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다면 도시는 사람들의 꿈을 이뤄나갑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를 그리는 것, 도시재생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그 주민들도 만족하고 도시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도시재생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재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시재생 안에 재개발 재건축도 들어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인천과 부산, 일본의 도야마시까지 방법과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누구나 살고 싶게 만들자는 데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기 편해야 동네가 살아나고, 또 동네가 살아야 도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원리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주가 있기까지 중추 역할을 해왔던 옛 동네들. 전주시 노송동은 대표적인 원도심의 하나로 찬란했던 시간의 역사를 거닐어 왔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과거에 언론인들의 삶의 공간이었던 기자촌이라고 불리었던 곳인데요. 제 기억에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넘쳐나고 굉장히 활기가 넘쳐났던 마을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른 이들에겐 옛 이야기일 뿐이지만 이곳 주민들에게 사람들로 북적이던 그때 그 시절은 바로 어제인 듯 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그 세탁소 냄새. 아니 근데 우리 아버님은 여기 자리에서 몇 년이나 이 세탁소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 30년 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활기도 넘치고 퇴근 시간 막 되면은 기자촌 입구가 사람이 진짜 빡빡하니 들어다녔어요. 그 시절에는. 전주시청의 배후 도시로 유동인구가 넘쳐나고 주변 상가도 불야성을 이루던 이곳. 하지만 도시가 커지고 더 좋은 집을 찾아 사람들이 떠나면서 지금은 1980년대 인구의 약 5분의 1 정도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주시청 바로 뒤에 있는 원도심이 지금 계속 비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현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처방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기 마련. 오래된 주택을 허문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걸 시작으로 노송동이 도시 정비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됐을 때 가장 1차적으로는 어떤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환경들이 다 새롭게 바뀌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큰 어떤 그 기대 효과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노후 건축물에서 가장 유해 요소인 어떤 안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더불어서 어떤 이런 정비 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일자리도 더 창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도시 이미지라든가 미관까지도 개선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노송동 재개발은 원도심이 가지고 있던 도심 기반 시설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주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통과 행정 인프라의 장점은 물론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 역시 잘 갖춰져 있기 때문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원도심을 개발하게 되면 원도심 인근에 상업지역이라든지 업무지역이라든지 하다못해 공공시설들이 다 밀집해 있다 보니까 도보생활권으로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존재하거든요. 해당 지역들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바라보는 전주 시민의 시선은 어떨까? 견본주택 방문 열기에서 그 기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제일 큰 대단지 아파트라서 그래도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와봤어요. 아기가 있어서 큰 평수에서 아기 뛰어놀게 하고 싶어가지고 가고 싶어요. 내부에 있는 배수관 같은 것들이 너무 오래된 아파트는 녹슬어가지고 그것까지는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어요. 당첨만 된다면 괜찮아요. 조건은 아주 좋더라고요.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못지않게 원도심이 쌓아온 도시의 역사를 지키고 다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노송동에서 5분 거리에 자리한 전주 한옥마을. 변모한 원도심과 이곳을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와, 저도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한옥마을 거닐고 그랬는데 아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니 이게 한옥마을 쭉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한복 입고 이런 데 돌아다니까 예전에 옛스러운 모습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전주 한옥마을이 되게 화려하고 그런데 주변의 구도심들 거기가 좀 이렇게 발전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전주의 가장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한옥마을과의 콘셉트를 연결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개발이 좋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만 만드는 게 옳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 문화유산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개발을 하는 도중에도 역사 문화 자원을 함께 보존해 나가면서 오히려 재개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개발이익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공공기여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런 주변의 역사 문화 자원들을 같이 보존하고 개선시키는데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도시의 어떤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선호송 예술촌 역시 값진 자산. 미술관과 공방 등 옛 감성과 서사를 품은 문화 공간은 이곳만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술, 문화, 그리고 관광, 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생활용 문화까지 야, 이 구도심이 또 활성화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변화의 날갯짓을 시작한 전주의 원도심. 주민들의 설렘도 나날이 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마실 나오셨나 봐요. 예. 요새 좀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왔어요. 예. 아니, 이제 노송동에 또 새로운 바람이 또 불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주민들이 기대가 좀 큽니다. 이 마을에 인구가 좀 소멸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젊은 층에서부터 다양한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아니, 오시는 분들도 좋고 네. 또 사셨던 분들도 그럼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동네. 오랜 터전은 사라졌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터전이 될 이곳에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그려봅니다. 제가 사는 집도 저쪽 기자촌 저 끝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바뀌는 게 서운하지는 않으세요? 저희 뭐 유년 시절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우리 손주들의 그 행복한 기억이 자라는 공간이 또 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주시 원도심 재개발의 빗장이 열린 지금. 노송동을 시작으로 확연히 달라질 전주의 새로운 얼굴을 기대해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지금 전주란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 어느 곳에 살든 깨끗하고 안전한 집이 있고 편리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전주의 새로운 내일을 꿈꿔봅니다.